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요 행복골프 프렌즈 각각 4가지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한 차례씩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다 보면 병증이 생기죠. 그게 슬라이스든 뭐 훅이든 타핑이든 더핑이든 뭐 여러 가지 병증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을 그걸 뭘 그렇게 치유하려고 하느냐.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점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병을 인정하고 병하고 더불어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치유하든지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병증의 치유라고 하는 관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웬만하면 그냥 살자는 주의고, 일관성만 확보된다면 인정하자 이런 주의인데, 어쨌든 치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골프에 있어서의 병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통증이 커요. 생각보다. 아니 생각해보면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좀 뭐 친구들한테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밥 한 끼 살 수 있는 일이고, 이런데 골프가 막상 끝났을 때 자기한테 오는 그 통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는 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상이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운동 같으면, 상대가 있는 운동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를. 근데 저 친구가 엄청 잘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졌어요. 그러면 아유 이 새끼 저거 진짜 많이 했구나. 저렇게 하고 다시 안 만나야지 이러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이 내가 잘 못 친 거긴 하지만 상대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코어에선 내가 저 사람한테 져서 돈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걔가 잘해서 내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오롯이 내 자신에게 오게 되는 거고, 또 연습장에서 대충 잘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원한 대로 안 가니까 어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화살이 자기 내면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병증이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 더불어 그것과 살든지 치유하든지 해야 되는데, 더불어 사는 것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기가 다스리고, 아이 그래 뭐 내가 노력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성과만 나도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야기는 그런 병증들을 어떻게 대하고 치유할 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4가지 도구를 설명을 드렸더랬어요. 템포 마스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마스터,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디턴 마스터, 그 다음에 4번째 임팩트 마스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타 약재로 제가 스윙 가이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 일종의 방해물이죠. 방해물. 그 다음에 6번째로 제가 이제 요런 것들은 제가 10년 동안 이제 아마추어들을 치유하고 어떤 병적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약들인 거죠. 이런 약들이 있는데, 스윙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치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비탄이 있습니다. 요런 정도 약재인데, 이게 이제 제가 10년 동안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철학하고도 맞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고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이제 쓰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폐기하고 이랬던 중에서 이제 요 8가지를 제가 이제 선별을 해낸 건데, 세상에 이제 보통의 약들을 보면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약국에 가보세요.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약들이 존재하지만, 그걸 분리해 놓고 보면 해열제가 있고요, 진통제가 있고요, 소염제가 있고요, 항생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타 혈전용해제,
혈관 확장제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지만 사실은 요 몇 가지 종류가 좀 디테일하게 이게 목에 잘 닿는 거, 뭐 위에 잘 닿는 거, 이렇게 부위별로 이제 침투를 잘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대별에서 종류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약의 종류라는 게 아주 특수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수한 약이 아닌다면은 요런 약들의 조합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의 90% 이상을 고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골프에 있어 쓰여지는 약들도 마찬가지 원리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템포 마스터도 뭐 굵은 놈, 짧은 놈, 뭐 헤드의 무게가 더 간 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템포 마스터라고 생긴 요런 유의 물건이라는 건 그렇게 뭐 뻔한 거다. 그 계통으로 보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테이션 마스터도 뭐 앞을 좀 이상하게 만든 거, 뭐 뭉툭하게 만든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종류별로 보면 이게 해열제듯이 또 이게 항생제듯이 그런 원리와 이용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습 도구를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걸 뭐 감히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작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묶어준다든지 뭘 고정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코킹 각도가 요만큼 돼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다리를 묶어놓고 뭐 이런 도구들 많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동작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량의 반복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의 비극은 뭐냐면 그 반복의 양이 그 동작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어떤 잘못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안 하더라는 거죠. 이걸 그만큼을 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의 덩어리만 남는 거죠. 덩어리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별로 제가 쓰기를 즐기지 않고 다 뺐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실제로 반복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의식을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지금 모아본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스윙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윙 가이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레슨하는 어떤 코치들을 보면 이걸 스틱으로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레슨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하는 옆에다가 잔디에다 푹 꼽아가지고 스틱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 궤도 같은 걸 잡아주려면 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집에서 해. 그 다음에 연습장에서 해. 이걸 꼽을 데가 없어. 꼽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리키면서도 굉장히 고민이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뭐 이런 걸 만들어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판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경첩을 달아서 뭐 이런 봉을 세워서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만들고 뭐 뺐다 꼈다 하게 만들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작에 요 네 가지를 만들고서 그 다음에도 이제 이거 뭐 단순한 거여서 어떻게 만들까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카페에다가 레이저로 이렇게 쏠 수 없을까.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답이 나오는데 거기다 안개를 뿜어놓고 레이저를 쏴야 빛이 면이 생길 거다. 그럼 연습할 때마다 안개를 피워놓고 이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의 고뇌가 굉장히 깊었는데요. 드디어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 이거예요, 이거. 실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써보고 지금 임시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이걸 만들어 보고 조금 더 크게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뭐냐면 담보로 박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냥 박스에 종이 박스에 종이 박스. 근데 이걸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 자기 발 옆에다 놓으면 크진 않지만 어떤 이미지를 주는 효과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각도가 두 가지예요. 이쪽은 좀 가파르죠. 이쪽은 조금 완만하고. 그래서 아이언을 할 때는 조금 가파른 각도로 이렇게 놓고 드라이버나 우드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완만한 각도로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그 궤도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걸 양쪽에 이렇게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기 양발 쪽에 해놓고 요거에 이어지는 어떤 평면을 자꾸 상상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각도에 평행하게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뭐 바짝 대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도 이걸 옆에다 딱 놓고서 연습을 하면 그 각도로 올라간다. 팔로우드가 각도구나. 자꾸 자기 시선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 용도로 일단 기본적인 일단 각도를 주는
연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앞에 너무 아웃사이드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놓고서 아 내가 너무 바깥으로 빠진다 싶으면 그 궤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이런데 벽 앞에 서서 이렇게 스윙을 하라 그러면 여기를 안 쳐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져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를 잘 안 친다는 거죠.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딘가를 묶고 붙들고 하는 이렇게 그 동작을 통제하는 식의 어떤 레슨, 어떤 것보다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쪽은 훨씬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즉자적이고 이미지가 오래 남더라고요,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보면 궤도 자체가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는 충분히 백스윙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게 허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스윙하면 대부분 다 엎어져 들어오든지 아웃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이게 이제 박스로 만들었으니까 좀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이드를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다운스윙 할 때 이게 평소에 아웃인으로 굉장히 들어와서 엎어 들어왔던 사람은 이렇게만 놔둬도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평소에 궤도가 좋았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스윙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약간이라도 엎어 들어왔던 사람이 이걸 칠 위험성 속에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몸이 기억하는 것이든 아니면 뇌가 기억하는 것이든 사람이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감정의 덩어리들하고 연결될 때 굉장히 오래도록 잘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의 덩어리라는 게 사랑이든 아니면 감사든 아니면 슬픔이든 여러분 뭔가를 어렸을 때 기억부터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면 그 영상과 같이 기억되어 있어요. 어떤 감정이 묻어 있는 영상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감정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정의 덩어리가 기억되고 있는 거고 그게 영상하고 기억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기억된 기억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감정하고 결합된 영상이 인간이 평생토록 안 잊어먹는지 알아요? 네, 공포예요, 공포. 왜 그럴까요? 왜 공포의 기억은 그토록 오래 남을까요? 인간의 생존의 지혜예요. 이런 일은 다시 겪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물 쪽이 굉장히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짜릿짜릿하거든요. 앞에 놓고 이거 뭐 쳐봐야 별것도 아니지만 저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굉장히 몸이 이거보다도 훨씬 좀 떨어져서 하는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동해요.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예, 그런 느낌으로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내가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들어온 거는 달리 굉장히 몸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거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관적이고 짜릿하게 느껴요. 자, 그러니까 인아웃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엎어져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다 놓고 스윙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아웃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놓으면 되겠죠. 이쪽에. 자, 저쪽 카메라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면 아웃인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아웃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인아웃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그럼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걸 안 건드리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인아웃으로 너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구질이 훅이 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앞쪽에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틀고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 백스윙 궤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다운스윙은 이걸 안 건드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좀 조절해서 상당히 이제 자기가 조금 불편을 느낄 만큼 타이트하게 놓고 연습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쯤 저는 이제 궤도를 잡으려 그러면 백스윙 궤도 이거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인아웃의 경우는 반대로 놓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을 놓고 이쪽 사이드를 이렇게 놓으면 이걸 안 건드리고 들어가면서 궤도가 팔로우 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궤도를 잡는 데는 훅이든 슬라이스든 궤도와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궤도 인아웃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런 간단한 장치를 제가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고 간단한 장치를 가지고 가이드를 해놓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스틱을 꼽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도 꼽아주고 이런데 몇 군데 꼽아놓고 연습을 하면 좋은데 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또 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꼽을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낸 아이디어고 요거를 이제 뭐 요 업계의 전문 용어로 이걸 도무송이라 그래요. 도무송. 그러니까 박스 접이형 박스로 만들어서 도무송으로 확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져다 딱딱 조립해가지고 하면 되고 부서지면 사실은 이거 뭐 제가 그냥 박스로 만든 거예요. 부서지면 그냥 좀 풀로 붙여가지고 또 쓰면 되고 정 안 되면 그냥 보내드려도 되고 그래서 단가도 굉장히 싸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요 패키지를 사는 분들에게 이미 산 분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요것만이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건 뭐 찍어봐야 얼마 하겠어요. 원가는 돈 1,000원 할래나 그 정도도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집이나 연습장 같은 데 이렇게 좀 놓고 연습을 해보면 저는 하여간 공포와 함께 결합된 기억 그래서 저는 장애물을 이용한 어떤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동안에 제가 뭘 쓴 줄 아세요? 주로 이걸 안 쓰고 뭘 쓴 줄 알았어요? 레슨할 때는 티슈 박스. 엎어 들어온 사람한테는 티슈 박스가 최고예요. 네? 그리고 그거 티슈 박스 부서뜨리면 새거 한 통 사오시라 그러면 좀처럼 안 건드리던데. 예, 그것의 대용인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이제 경사 각도가 있어서 요런 이미지를 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연장선상을 사람이 상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윙 궤도를 상상하게 하는 용도와 또 장애물로서의 용도로서 저는 이 연습 도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슬라이스를 치유할 때라든지 이런 도구와 더불어 쓰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